엘로입니다. 저번 편에서 어드벤처 속에서 그려진 리키의 모습을 분석하며 저의 주관적인 뇌피셜 추론으로 나리와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이제 나리의 모습만을 리뷰해보면서 신테일의 친동생인 신나리는 어떤 성격과 유형에 속한 캐릭터이며 결론적으로 나리는 왜 리키와 이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 어김없이 100% 주관적으로 추론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리키 리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제 해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그동안 그려졌던 나리의 이미지를 당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해볼까요? 마음이 여리다, 착하다, 몸이 약한 아이다, 소녀스럽다 등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초반 어드벤처 모임편에서 그려진 나리의 이미지는 친오빠인 테일이가 유독 나리의 안정과 컨디션 체크하는 예민한 모습 덕에 앞서 표현한 문장들이 긴장감을 높여가며 강조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에 테일이와 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낙천적이던 테일이가 나리 일에서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볼까요? 나는 그날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을 쉬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땐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길래 난 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리랑 놀러 나갔어. 집에 돌아왔더니 나리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멀쩡해 보였기에 한창 뛰놀고 싶었던 저학년이었던 테일이는 나리와 공놀이를 하러 갔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리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나리는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는 바람에 3일 동안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었어. 그리고 간신히 퇴원하던 날 오빠, 미안해. 공을 잘 못 차서. 테일이의 실수로 정말 죽을 뻔했었던 나리는 오히려 테일이에게 사과를 하죠. 아마 저 때부터 너무나 어렸던 테일이에겐 나리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 컸을 것이고 저 사건을 계기로 나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하게 심어졌을 것으로 보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테일이는 나리의 곁을 지켜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나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테일이가 자처해서 도움을 주는 나리에게 테일이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작은 영웅 같은 존재였겠죠. 이후 코로몬이 밥 먹다가 나리 앞에서 실례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나리가 평소 테일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나도 옛날에 심한 오줌 싸개였거든. 그때마다 오빠가 도와줬어. 거기다 내 대신 엄마한테 혼나주기도 했어. 좋은 오빠지. 테일이같이 어느 정도 자란 꼬마아이가 배변 실수로 인해 혼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심하게 긁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그것보다 엄마에게 혼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나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 자처해서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하며 대신 혼나기도 했다고 하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리는 테일이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커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든든하고 작은 히어로인 테일이도 어려워하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걘 그런 녀석이야. 항상 남 걱정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거나 괴로울 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애라고. 남을 위해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한다는 것이 나리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저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나리의 성격 유형에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한다는 행동은 곧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마음을 숨기는 것을 잘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즉 나리는 사적인 고민은 남들에게 말을 자주 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생각하며 풀어가려는 외로운 성격 유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리는 왜 저런 외롭고 비밀스러운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나리에게 특정한 사건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차원의 균열로 잠시 혼자 현실 세계로 넘어온 테일이는 뉴스를 보면서 같이 넘어온 디지몬들 때문에 현실 세계의 날씨가 이상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리가 테일이에게 오빠도 쟤들이 보여? 네? 저 녀석들이 보이니? 지금 한참 됐어. 하지만 내가 보인다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 오빠 저 괴물들은 뭐야도 아니고 오빠도 쟤들이 보여? 라고 말하는 나리. 저는 저 부분에서 나리의 성격이 비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들었죠. 가족을 비롯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 디지몬이 혼자만 보이는 나리. 보인지 한참 되었다는 말은 아마 완전 애기일 때 코로몬을 만난 시점 이후로 추정되며
내가 보인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줬다는 말은 테일이마저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문도 모르는 괴물 같은 모습의 디지몬들이 나리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남들은 안 보인다고 안 믿어줬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적인 고민이 아기일 때부터 주변 이들에게 이해보다는 부정당해왔던 것이죠. 모두에게 공감이 아닌 부정을 당하면 하나의 트라우마로도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기에 나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하는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앞서 단점이라면 단점인 저런 성격으로 자리 잡힌 나리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성격이 연계되어 나리의 문제점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어둠을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나리의 태도. 웬만하면 힘든 것을 남들에게 내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나리에게도 그것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죠. 빛의 힘 특성상 나리는 상대적으로 어둠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어둠을 마주할 때마다 나리는 싫다는 표현을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굴복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든 나 좀 도와줘. 두려움에 질려 누구든 자신을 도와줬으면 하는 나약한 모습이라던가, 어둠에 춤출 것 같아.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아예 어둠의 힘 앞에 전부 포기하려는 모습 등 말이죠. 여기까지 보는 드는 생각, 그렇다면 나리는 나약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걸까요? 두려울 때마다 굴복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여기까지 보니 정말 나리는 속도 알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그려진 나리의 일상을 보면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는 모습이라던가 학교 내에서는 주변의 친구들과 무척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자신의 주장을 말할 줄도 아는 당돌함도 있습니다. 굳이 정의하면 나리는 교우관계가 원만한 소위 인싸로 취급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디지몬과 관련된 사건에 그려진 나리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위험한 곳이기도 하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테일이나 리키가 나서서 나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덕에 괜히 긴장감이 늘어나기도 했으며, 힘들어하는 디지몬들이 나리의 빛의 힘을 보게 되면서 나리를 찬양하고 떠받드는 존재로 취급하기도 했었죠. 워메몬들이 나리님 만세! 나리님 만세! 또 호메오스타시스는 나리의 몸만 접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지몬들은 나리를 찬양하고 주변 이들은 나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라. 이렇게 보니 디지털 월드에서의 나리는 특별한 존재, 빛의 여신 같은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빛의 여신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나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빛의 여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정한다면 어둠과 대립하게 되었을 때 그 어둠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 대항하며 빛으로 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나리의 경우는 빛으로 어둠에게 대항한다기보다는 주변을 비춰주는 격, 그렇다 보니 주변 이들은 빛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나서서 대항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힘이 있는 빛의 여신과 전우들이 어둠과 맞서 같이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힘이 없는 빛의 여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우들이 대신 싸워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기까지 성격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나리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점은 바로 두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거나 그마저도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상황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렇다 보니 주변 이들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될 정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마주한 두려운 일에 용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리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두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우린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듯 마음가짐은 어둠에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장이 부족한 나리는 마음과 달리 아직도 실천을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난 성격상 언니처럼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거든. 나리의 주변에는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인 것이죠. 나리가 가장 힘들 때 떠올린 셋이 바로 가족, 파트너, 남사친으로 볼 수 있는데, 저 셋은 모두 공통적으로 나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서포터들이 아니라 나리야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대신 해결해줄게 느낌으로 행동하죠. 이렇게 매번 저들이 나리를 지켜주고 구해주는 것이 반복된다면 나리는 몇 번이고 어둠을 만날 때마다 굴복하고 끌려가 버리는, 그렇다 보니 나리의 정신은 더 지치고 피폐해지기만을 반복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저 셋에게 의존하지 못하면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상태가 되겠죠. 한마디로 나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들만 갖춘 격,
때문에 나리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인물은 나리가 당장 생각한 저 셋이 아닌 어둠에 지지 말라고 용기를 스스로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며, 그래야 어둠과 맞서 싸우며 빛으로 밝히려는 이상적인 빛의 여신이 될 수 있죠. 이런 나리가 결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준 인물과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나리의 조그레스 파트너인 예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지는 앞서 언급된 테이리와 리키와 너무나도 다른 인물입니다. 나리가 그렇게 어둠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무서워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사실 본인은 어둠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편이죠. 이런 예지에게 그저 나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나리가 착하고 예순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여자답고 속도 깊고 나랑 정 반대지. 하지만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모르겠어. 이렇듯 예지는 나리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로 보는데요. 테이리와 리키는 나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해왔지만, 예지는 나리를 아직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리를 그 누구보다 더 평범하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런 예지 앞에 나리가 다시 한번 어둠에 이끌리려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차려 이 바보야. 어둠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 소리를 악을 써줄게. 네가 만약 어둠에 삭혀질 것 같으면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끊어내줄게.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는 소리 하지 마. 그동안 나리의 인생에서 저렇게 대하고 말해준 인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나리는 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니, 가끔씩 너무 어린애 같아. 따지고 보면 상황이 절망적일 때마다 예지의 태도도 나리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예지도 무서우면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절망해버리며 칭얼거리는 평범한 어린아이죠. 이런 솔직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는 예지 모습이 나리는 어린애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겁도 많고 어린애 같아 보이는 예지가 자신에게 어둠이 오면 내가 대신 소리쳐주고 구해줄 테니 포기하지 말라며 뺨을 쳤으니, 나리는 저 상황에 예지를 보며 무슨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신보다 겁이 많아 보이는 예지가 자신을 위해 소리쳐주고 이끌어내준다는 그 모습이, 나도 겁이 많지만 용기 내서 너를 이끌어내줄 테니 너도 포기하지 마 같은 느낌으로 크게 전해지죠. 저렇게 약하고 겁이 많고 어린애 같은 사람도 용기를 잃지 않고 대항하려고 하는데, 나리라고 못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나리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게 이끌어줬던 예지의 마음과 어둠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보려는 나리의 마음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둘의 디지몬들은 조그레스 진화를 이뤄낸 실피드몬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나리는 더 이상 드라고몬 바다에 끌려가거나 어둠 앞에 굴복하는 모습은 앞으로 찾아볼 수 없었고, 어둠의 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정호의 손을 오히려 가장 먼저 잡아주며 같이 힘써주려는 나리에게 필요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채워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일이나 리키처럼 나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지도 상황을 이겨낼 힘과 자신감도 있지도 않고, 오히려 나리를 평범하게 바라봐주는, 그것도 겁이 많고 힘도 약한 예지였었기에 나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타, 넌 빛의 문자를 가진 아이잖아. 빛의 아이, 네가 어둠을 무서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무리에 합류하게 된 나리와 예지. 나리야, 난 또 네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 버린 줄 알고 걱정했어. 나리는 리키의 걱정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젠 문제 없어. 나 앞으로 두 번째씩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절대로. 나리의 멘트에서 무언가 다짐이나 쐐기를 박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 앞으로 어둠에 이끌려 가지 않을 테니 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결론적으로 나는 더 이상 너의 걱정과 도움이 필요할 만큼 나약하지 않다 라는 느낌을 전해주죠. 나리의 성장에 필요한 결핍은 예지가 채워줬기 때문에 나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리와 리키 간에 걸려있는 상호관계의 효력은 이미 끝난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 간의 설정으로만 접근한다면 둘의 커플링 가능성은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난 셈인 거죠. 이렇게 전편인 리키 리뷰와 이번 나리 리뷰를 통해 내리는 결론은, 둘의 공통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다른 유대감이 높게 형성된 동료 관계, 단지 둘의 성별이 동성이 아닌 이성이라서 미묘하게 보였을 뿐,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면 이젠 오히려 이상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